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교재는 47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납세무자 됐냐 한번 보는데, 교재를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 한번 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단골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보시면, 먼저 종부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사람이 나타났다가 왜 사라지는 게 있어요.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그러니까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또 보시면요, 종부세 납세무자,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할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납세무자가 달라요. 여러분 2021년도에 종부세가 개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그 개정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를 이제 구별하는 건데, 주택분에 있어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냐 법인이 납세무자냐를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별을 해서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았는데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게 이제 이게 개정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토지분은 토지분 종부세는 똑같아요. 종전과 똑같이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주택분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던 6억 원을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딱 6억까지는 납세무 없고요. 아니, 제가 뉴스를 봤더니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추가 공제되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납세무자는 개인의 경우에 공시가판 금액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이게 개정 내용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주택분은 구별한다는 거, 다르다는 거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또 보시면 신탁주택의 경우요. 자, 우리가 신탁한 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라고 우리 아까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배웠고 아까 복습했는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요. 신탁한 주택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신탁한 재산은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토지, 주택 다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재산세에서 살짝 봤었는데,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슬쩍 여기다 어떻게 바꿨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별도 종합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요. 기준을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나대지 잡종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엄격해요. 공시가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보유할 때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이게 뭐예요? 상가토지. 그러니까 기준이 널널합니다. 그래서 상가토지 같은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판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80억 초과. 주택부는 아까 개인의 경우 공시가격 판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주택부는. 토지는 잠깐만요. 토지는 여러분요.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든 법인 소유든 똑같이 이렇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지부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똑같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냐? 누가 신탁토지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이때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신탁한 재산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위탁자가.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신탁주택 및 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재산세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신탁주택이나 그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찬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신탁주택이나 토지 수탁자는요, 그 신탁한 자기가 신탁한 그 수탁한 그 신탁주택이나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재산세 똑같잖아요. 재산세도 만약에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그 신탁한 재산으로서 그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습니다. 그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납부하지 못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 신탁해버리고 나 배째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탁자가 신탁한 재산에서도 세금을 수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꾸면 뭐 없다고 바꾸겠죠? 그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수탁자가 납부하면 없다고 바꾸겠죠?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탁 재산이나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로 2021년도부터 바뀌면서 다 신설된 규정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OX요. 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주택분만 그래요. 토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문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X요. OX. 답이 엇갈리면서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다시 OX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기준이 엄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기준은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세법 시험에서 이렇게 지문 다 나온 거거든요. 기출지문인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은 기본적인 숫자가 암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암기할 게 외워갈 게 많은데요.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호흡을 맞추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다 나중에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평상시에 이렇게 저랑 같이 함께 하면은 다 그냥 저절로 나중엔 다 외우게 돼요. 그리고 또 외워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숫자들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세법은. 이런 것들은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왜 5억으로 했느냐? 4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시가격 그 납세의무자 기준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지 뭐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및 세율인데 그 전에 그 납세무자 교재 보겠습니다. 478페이지 03번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또 항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이 말은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판 금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 밑줄.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밑줄이요. 신탁주택의 경우, 자, 신탁법 수행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밑줄이요. 두 번째 줄 끝에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 동그라미 니은번 위탁자가 역시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밑줄입니다. 공시가판 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라 기준이 널널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쓸데없는 땅이니까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니까 엄격합니다. 밑줄이요. 공시가판 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밑줄. 또 신탁 토지의 경우 똑같습니다. 신탁 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두 번째 줄 끝에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역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이은번. 그리고 479페이지 신탁주택 및 토지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 신탁주택 및 신탁토지 위탁자가 종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찬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밑줄입니다. 해당 신탁주택 및 토지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 및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뭐 없다고 바꾸겠죠? 있다는 거 밑줄. 자, 그리고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먼저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택분 종부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일반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하느냐?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6억까지는 납세무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5%씩 그럼 해마다 5%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게 90%였다가 2021년 95%였다가 자 이제 2022년도부터는 100%입니다. 그럼 100%니까 그냥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냐고요? 이거는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내년에 무슨 뭐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또 깎아주겠다 이래 가지고 또 이게 또 다시 90%나 95%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현재는 100%입니다. 이게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지금 100%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이게 그건데 단독 소유 그래도라도 여러분들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여기 6억 공제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은. 근데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 안 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고 6억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법인은.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이요. 공동 소유 안 돼요. 단독 소유고요. 또는 여러분 보세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해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부부 중에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해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자 과세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도 단독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과세 표준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는 6억 원만 공제하는데 추가 공제 또는 기초 공제 또는 추가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5억 원을 더 추가로 공제해요. 이게 2021년 요게 가을에 개정이 된 건데 그 전까지는 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억까지 공제 안 했었는데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근데 이제 이게 5억 원으로 바뀌면서 5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는 이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11억. 공시가격으로 11억까지 1세대 1주택자는 과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부세 일반적으로 부과 기준은 얼마? 6억 원 초과는 잡니다. 알으셨죠? 6억 공제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만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요거에 11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 비율 100% 곱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여튼 주택부는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요거 사례로 한번 볼게요. 맛보기는 한번 편하게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 1세대원이 있는데 제3부 현황을 보니까 갑이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갖고 있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대는 없다고 하고 설명이 편의상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러면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야 안 해요? 아닙니다. 부부도 개인별 합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잖아요. 개인별 합산. 자, 그러니까 을 개인별로 따지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납세무가 없습니다.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6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이 작년까지는 95%였다가 이제 10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니까 자, 10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4억.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막 계산했더니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싫어해요, 실제로.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하고서 이제 쉬려고 나가는데 저를 막 복도를 막 따라오더니 저기요, 잠깐만. 그때는 95%였는데 3억 얼마씩이나 세금을 냅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과세 표준이지. 만약에 1년에 4억 원씩 내면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1년에 4억씩 내면 이거 한 시세로 따지면 한 13억 14억 된다는 집인데 그런 정도 집인데 그러면 1년에 4억씩 내면 4억을 어떻게 내? 현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빚내 가지고 대출 받아서 내다가 한 2, 3년이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 그렇습니다. 산출세가 아니라. 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몇 주택입니까? 1주택이고 갑 단독 소유로 돼 있어요. 단독 소유로 돼 있고. 자,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되는데 공시가 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이때는 이제 단독소유 1세대주택이니까 추가 공제 5억 하고 또 일반적으로 6억 공제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11억 공제하죠. 그러니까 12억에서 11억 빼니까 얼마예요? 1억이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100%니까 결국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이 과세 표준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법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A라는 어떤 법인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할게요. 자, 10억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잡으세요. 법인은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법인 무조건 납세무자가 되고, 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여러분? 6억 공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100%니까 얼마예요? 10억. 과세 표준이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은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 소유하고 따졌을 때 과세 표준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부부 공동 소유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럴 때는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요,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데 지분이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억을 균등하게 나누니까 5억씩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아닙니다. 개인별 과세라고 했잖아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잖아요? 에?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자, 일단은 6억 초과해야 되니까 6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부는 자, 12억까지도 과세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한번 볼까요, 이거? 12억으로 할까요?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6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독 소유로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과 똑같이 11억 공제하고 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로 신고했을 때 그때와 그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나중에 공부 많이 되면 나중에 제가 표로 딱 비교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한 번 정도 봐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저 주택분은 일반적으로는 공시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편제 100% 이제.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공시합한 금액에서 추가 공제,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5억 공제한다는 거. 32회 시험에서 이걸 또 바꿔가지고 개정 내용을 바로 이게 9월 달에 개정이 되는데 바로 10월 달 그 다음 달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개정된 게 10월 달에 바로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5억으로 개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32회 시험에서 지문에 물어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얼마, 그리고 5억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11억까지 과세지 않는다는 거. 단독세 1세대 주택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을 봅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여러분? 5억 공제하고 5억 초과하는 자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어요. 그래서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100% 곱하고요. 토지든 주택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100%.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479페이지. 공사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데 다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주택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산한 금액 가로안에 과세기준 연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요. 이게 3억이었다고 5억으로 바뀐 거고,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안에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6억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조단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이드를 보니까 1번이요.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납세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납세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밑줄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그러니까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을 법인이 보유해 바로 그냥 10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요 계산식만 잘 기억하면 돼요. 주택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얼마 공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하고 1세대 1주택자, 단독소 1세대 1주택 또는 보조단 3번을 보니까 관련 법령에 따른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 포함해서 밑줄이요. 단독소유 1세 1주택과 똑같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추가 공제하고 또 6억을 공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1세대 1주택 단독소유 과세하지 않는다? 11억까지. 공시가격 11억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곱합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480페이지 그 보충 내용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참고적으로 지금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보셔도 되고요. 양가로 2번을 보십니다. 토지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예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곱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과세 표준은 오늘 눈으로 잘 봐놓고 갑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인데요. 주택분 봅니다. 주택분은 역시 세율이 다른데 동그라미 기업번 보겠습니다. 교재 480페이지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세율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48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481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제 먼저 풀고요. 아까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거예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 OX요. X입니다. 개인은 6억 원을 공제하는데 법인은 6억 공제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주택분 납세무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시가격 합계액 바로 그냥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 또 문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네? 32의 기출지문입니다. OX. X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네, 5억을 공제해야지. 그래서 추가 공제, 요거 6억 공제, 일반적으로는 6억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는데, 자, 단독소 1세대 주택자는 여기서 얼마? 5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인데, 세율은 오늘은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는 나중에는 다 외워야 돼요.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 소유한다.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빵63 6단계 초과세율이야. 외우는 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어떤 초강생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외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막 외울 게 많고 세율 같은 거 막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되니까 그냥 저절로 문제 풀 때랑 저절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자, 그러니까 계속 저랑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주택 이하 빵63 6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126 6단계 초과세율인데 이렇게 과표관 6단계로 개인 소유일 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게 개인 소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지금 개인이 소유할 때가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일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거지. 법인 또는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 세율은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 이렇게 세율이 높죠? 비례세율입니다. 얼마짜리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3%, 6% 이렇게 주택 수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할 때는 초과누진세율인데 법인이 소유할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구나.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이런 정도만 눈여겨보고 한번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보세요 여러분. 이중과세공제, 이게 뭐냐,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이중과세를 표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뭐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보유하고 B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한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구역 내 B 부동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합쳐봤더니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재산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어떻게 공제하는지 계산식이 시험에 32회 때 나왔었는데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그럴 때 보세요.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거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가감 조정된 세율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서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최근에 가감 조정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정확히 잘 몰라도 하여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유세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액을 공제한다는 거,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연령별로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요,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시험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60세 이상이고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령별 공제라고 해서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연령별 공제해 줍니다. 60세, 아직은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외우셔야 되는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요거 30%,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해 줍니다. 또 보유기한별 공제라고 그래서 5년 이상이요. 3년 아니고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이렇게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중복 공제가 허용이 돼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이거 시험에 작년 32회 때도 나오고 또 그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여기 보세요.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 연령별 공제,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보유기한별 공제인데 합치면 중복 공제 허용되니까 합치면 90%인데 9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액 공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러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과세표준 결정 시에 11억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신고 허용. 자,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과세표준 결정 시에 11억 공제하고 고령자 즉 연령별 장기 보유 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분요 그냥 참고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뭐 하긴 뭐 올해는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알고 있다가 혹시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활용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시면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자를 납세무자로 정할 수 있고요. 지분율이 같으면은 선택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신청할 수 있고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최초 신청 한번 하면은요 따로 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따로 신고하자 추가 신청이 없어도 매년 그러면 이제 한번 신고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하여튼 참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그냥 토지는 지금 세율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 세부담상을 재산세를 공제할 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을 때는 그 적용된 가감 조정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참 똑같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똑같습니다. 3단계 초과준세율이고 이중과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481페이지 A번 2주택 이하일 때 이거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초과 누진세를 이용한다는 거 빵63 0.6에 3%까지 빵63 6단계 초과준세를 정한다는 거 밑줄. B번 126 6단계 초과준세율이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정리 1주택. 하여튼 여러분이 오늘은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되고 C번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본 단체의 경우에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자, 법인의 경우는 땡땡 해놓고요.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핵심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핵심 박스 아래 동그라미 니은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밑줄이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뺀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보조단 보니까 1번이요.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가감 조정한 그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그러면 상한을 적용받은 그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세부담 상한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요. 전 아니고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일 때만입니다.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주택분 종부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연령별 공제와 부기연별 세액 공제 밑줄입니다. 100분의 80 범위에 대해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짝이야. 이걸 또 32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었는데 밑줄입니다. 연령별 공제. 자, 오늘은 과세기준 과세기준 현재 밑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밑줄이요. 자, 그래서 만 몇 세 연령별 공제 받으려면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해 준다. 오늘은 숫자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만 가고요. 니은번 내려오셔가지고 482페이지 보유연별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밑줄이요.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연재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그래서 보유연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3년으로 바꾸겠죠? 아니고 5년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보유연에 따라서 483페이지에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중복공제용되는데 다시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연령별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연령별 공제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연령별 또는 고령자 세액 공제 몇 세 이상 만 몇 세? 60세 이상. 보유연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이요. 자, 이거 중복공제용 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세부담 상한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3번. 그냥 여러분이요. 오늘은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여기를 보세요. 보유세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된다는 거.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는 거.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나중에 우리가 다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세부담 상한 적용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2주택이야 150%, 전년도 세액 150%못 넘게 해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전년도에 30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금이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법인은 근데 세부담 상한, 주택부는 세부담 상한 적용 없어요. 법인은. 토지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별하지 않으니까 세부담 상한선 150%, 전년도 세액 150%못 넘게 하는데 주택분 종부세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어요. 전년도보다 500%, 10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근데 개인은 이렇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 300% 전년도 세액의 3배를 못 넘게 하고 있어요. 3배를. 근데 제가 그 기사 같은 걸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기자가 제대로 그냥 뭐 종부세 폭탄이다 뭐 그런 거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그런 종부세 폭탄 맞았다 사람들이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보니까 취재를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한 건지 검증을 안 한 건지 세부담상을 적용했을 때 전년도에 얼마 냈다고 했는데 올해 상한을 했을 때 최대 3배 못 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봐도 각각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물론 뭐 이렇게 다 합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 사례에서는 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보유하는 거로 따졌을 때 그 사례를 보니까 이 세부담 상한을 훨씬 뭐 한 전년도보다 한 뭐 거의 10배 늘었다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전년도보다 10배를 더 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대 몇 배까지? 3배 못 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담 상한 자세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적용된다만 알고 가시고요.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토지에 대한 것도 세율은 그냥 3단계 초과준 세율인데 넘어갑니다. 오늘은 자, 쭉 넘어가요. 484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은 그냥 넘어가시고 거기 484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맨 하단에 과세 구분 및 세액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막 세율 나오니까 왠지 막 머리가 아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돼? 그럼 경사 났죠? 그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종부세 대상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중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요, 내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예상이 되면 각각 계산해서 합한 게 토지에 대한 종부세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84페이지 맨 하단의 양가로 3번 과세구분 및 세액,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과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부세, 토지의 동그라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몇 줄.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 합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나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등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 이제 납세 절차는 뭐 또 역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OX요. 32회 지난 우리 32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기출됐던 거. 기출돼서 나왔어요.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 단순 암기식 문제죠.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종부세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하는데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한다? 80% 범위 내에서. 근데 70%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단순 암기식 문제였고요. 자, 32회 때 나왔던 지문 또 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금방 제가 물어봤던 거잖아요. 구두로. 오! X. X입니다. 자, 그래서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종부세 대상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지 건축물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납세 절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납세 절차 보고 또 이제 재산세, 종부세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 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도록 하겠습니다.